예전에 저 정말 순하고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들 키우면서 소리만 커지고 완전 싸움딱 됐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제 주변 엄마들 만나면 다들 공감하면서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대체 왜 화가 없던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테토맘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나 아들 맘의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출산 후 Y 염색체의 미세세포가 엄마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 작용하는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는 실제 생물학적 현상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들 키우면서 하루하루 전쟁 치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토맘으로 변한 진짜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이 사라지고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육아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아들 키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와일드해졌지? 예전에 순했던 나는 어디 갔지? 하고 스스로 놀란 적 많으시죠? 나름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여리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견녀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지금은 목소리는 점점 터져나가고 아이와 대치할 때 나도 모르게 인내심은 쉽게 바닥이 나고 분노의 호르몬이 치솟는 느낌을 받잖아요. 저도 어제 아침에 첫째 초이 유치원 버스 태워서 보내야 하는데 이제 진짜 나가야 하는 시간인 거죠. 첫째 초이한테 양말 신으라고 한 10번은 더 말한 것 같은데 도저히 말 안 듣는 거예요. 직접 화내면서 애 양말을 신기는데 좀 현타 아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육아 태도가 잘못돼서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건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건데요. 의학계와 뇌과학계에는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세포는 줄기세포 형태로 태반을 넘어 엄마의 온몸과 뇌, 혈관 속의 침투에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아들을 임신했던 엄마들의 뇌 조직에서 남성형 Y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발견되었고 그 세포가 아들을 출산한 후에도 27년간 엄마 몸에 계속 상주해 있다는 거죠. 즉, 아들 세포가 엄마의 뇌와 호르몬 체계에 실제로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키우며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아들의 위험 행동을 즉각 반응하기 위해 엄마 몸은 스스로 남성 호르몬의 민감도를 높이고 반응성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토맘은 단순한 육아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라 엄마 몸이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스스로 개조한 숭고한 적응 현상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테토맘이 된 우리가 아들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아이의 행동을 힘과 감정으로 제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초이에게 양치하라는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말을 듣질 않습니다. 초이야, 엄마가 왜 자꾸 10번씩 말해야 듣는 거야? 양치하라는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양치하러 가라고 했어? 하면서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 메시지, 즉 내 상황을 말하면 아이가 날 이해하고 미안해서라도 양치를 하러 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이 방식이 거의 먹히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뇌는 감정적 시그널을 이해해야 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 양치를 하나 하는 걸로 저렇게 화를 낼 일이야? 하고 말이죠. 결국 아이는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통제를 하고 있다고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정이 폭발해서 너 지금 바로 양치하라, 안 가면 엄마가 입 벌려서 박박 닦아줄 거야 하고 제지나 강압으로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힘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고등학생만 돼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이는 엄마 말을 들었던 이유를 존중이 아니라 엄마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게 되고 덩치가 더 커지면 똑같이 힘과 반항으로 맞서게 됩니다. 절대 아들과 정면 대립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테토맘으로 변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마구마구 끓어오르는 테토 정신을 엄마와 아이가 싸우는데 쓰는 게 아니라 아이와 규칙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김밥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공원에 맛있는 참치김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관리인이 와서 다짜고짜 짜증을 내면서 여기서 참치김밥 먹지 마세요 하고 뺏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당연히 반발심도 들고 어이가 없고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여기는 규정상 식사가 안 되는 곳이라서요 라고 말하면 어떠신가요? 좀 아쉽지만 규칙이 그렇구나 하고 납득을 하게 되죠. 아들에게 엄마가 직접 규칙이 되어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엄마는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도록 옆에서 돕는 페이스메이커이자 코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가 자꾸 무언가 안 된다고 짜증내거나 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아이 입장에서 명분을 제시해주세요.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말고 아이에게 명분을 주는 건데요. 실제로 저도 초이가 5살 때 가위질 하다가 안 된다며 운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나무 블럭 쌓기, 레고 블럭 빼기 등등 하루에도 수백 번 안 되는 것에 대해 화내고 짜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승부욕이 강한 남자아이들은 그게 더 심한데요. 그때마다 초이에게 화내지 마 라고 말하기보다는 초이가 5살 때 반에서 혼자만 가위질 못한다고 울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그때 초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돼서 어떻게 됐지? 결국 가위질 지금 너무 잘하게 됐잖아. 그런 것처럼 잘 안 돼서 답답하고 화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언젠가는 잘하게 되는 거야 라고 화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성취 경험이 있다면 그 예를 들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구두로 말하는 합의가 아니라 종이 문서화를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볼지 아이와 대화로 합의를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커다란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두세요. 이제부터 아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 벽에 붙어있는 사회적 규칙입니다. 엄마는 단지 종이에 적힌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이때 엄마 아빠가 직접 만든 규칙보다는 아이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일어나면 바로 양치질하기, 유치원 다녀서 가방 걸어두기 등등 작고 소소한 규칙을 지키는 습관이 쌓이면서 단단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5분 전 미리 경고하고 카운트다운 코칭을 해주세요. 아들들은 공간 전환과 몰입 해제가 확실히 느립니다. 만약 유튜브를 보다가 5시에 끄기로 했다면 4시 50분에도 한번 말해주는 거죠. 초이야, 지금 10분 남았네. 김바늘이 지금은 10에 와 있는데 12에 오면 끄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유튜브를 안 끄고 울음을 터뜨리려고 시동을 건다면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카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차분하고 명확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초이야, 지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벽에 붙은 약속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엄마는 규칙대로 전원을 끌 수밖에 없어. 엄마도 당연히 하다가 그만하면 아쉽지만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심하게 태블릿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정, 비난, 사조금 붙이지 마세요. 아이가 짜증내더라도 엄마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규칙을 집행하면 아이는 엄마에게 복수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규칙을 어기면 결과가 따라오는구나 라는 생물학적, 사회적 훈육을 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너무 안 되더라고요. 화도 내보고 다음엔 안 보여준다고도 협박도 해봤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무대응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이가 이해하고 그 울음도 짧아집니다. 이 원리는 공부나 숙제 검사할 때도 완벽히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지금 6살 초이는 하루에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씩 학습지를 하는데 많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앉혀놓아도 딴청만 피우더라고요.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마음은 언제 움직일까요? 아이의 관심사와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때입니다. 아이가 넘버블럭스 같은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관시켜보세요. 초이야, 넘버블럭스 빨간 블럭 3개랑 주황 블럭 1개가 만났어. 그럼 몇 개가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배우고 싶은 본능과 잘해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주입되는 게 싫을 뿐이죠. 또한 숙제 검사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테토맘들은 틀린 한 개에 집중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검사할 때 6개 중에 1개만 틀려도 본능적으로 5개나 맞았네 나가 아니라 하나는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5개나 맞춘 과정을 먼저 칭찬해주고 5개 맞추느라 고민 진짜 많이 했겠다.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1개 틀린 건 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 노력의 흔적을 엄마가 알아봐주는 것, 그 작은 의미 부여가 아이의 뇌 속에 도파민을 분출시키고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분야든 정점을 찍어보는 성취 경험이니까요. 저는 3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스스로 화가 너무 많아지고 말과 행동이 예전과 다르게 와일드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볼 때마다 잠든 애들 보면서 자책도 많이 했고요. 내가 왜 애한테 또 소리를 질렀지? 더 예쁘게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하고 아이들 잘 때 몰래 운 적도 있고요. 하지만 내 몸속에, 내 뇌 속에 여전히 아들들의 Y 염색체 세포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이렇게 테토맘으로 강해진 건 내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생물학적 반응이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조금은 저 스스로 더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화 안 내고 완벽하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소리를 질렀고 내일도 또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변화의 생물학적 이유를 아는 엄마는 자책감에 빠져서 육아를 포기하는 대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
아이에게 대립이 아닌 코칭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아주 자연스러운 엄마로서 당연한 과정을 거쳐가고 계신 겁니다. 아들들 키우다 보면 엄마 마음고생도 고생인데 돌아서면 무섭게 엄마 배고파요 하고 부엌에 서성이는 아이들 때문에 매일 간식 챙기느라 에너지가 다 빠지시죠. 근데 매일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리 아이들 아무거나 먹일 수 없잖아요. 과일도 당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된다는데 과일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기운이 넘쳐서 금방 배고파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가 내돈내산으로 벌써 N번째 재구매하고 있는 건강한 간식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첨가물 없이 영양은 가득 차서 아이들 하원하고 출출할 때 챙겨주기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아들 육아로 지쳐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매주 대한민국 엄마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아이와의 관계를 바꿔줄 가장 강력한 육아 내각 인사이트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하시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엄마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꽉 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